자, 40페이지 연소 생성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볍게 보면 쭉 여러 단계에서 뭐 연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연소에 대한 필수 요소죠. 필수 요소, 필수 요소. 그리고 이러한 부분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연소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중에 우리 지구상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로 존재하죠. 고체, 액체, 기체에서 삼상에 대한 분류. 그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소를 좀 더 살펴보면 또 어때요? 이런 것들이 정상 연소가 될 때도 있고요. 비정상일 때도 있고 또 불완전일 때도 있고요. 완전 연소일 때도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 연소 분야에서 배울 마지막 내용은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아주 중요한 연소 생성물이 됩니다. 뭐 특이하지 않으면 이 연소 생성물에서 어때요?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소 파트에서 뭐 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연소 생성물에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연기, 두 번째 독성 가스, 그리고 세 번째 열, 네 번째 뭐가 돼요? 화염 정도가 되겠죠. 비교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독성가스. 우리가 독성가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CO2. 어떻게 돼요? 일산화탄소.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완전 연소. 이것은 불완전 연소 시 생성이 됩니다. 화학식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요? 그죠? CO2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 이것은요?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가 연결된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가연물이 될 수 있나요? 가연물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때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어때요? 무겁다. 약 1.52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때요? 가볍다. 약간 가볍습니다. 약간.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CO 플러스 염소와 결합해서 무엇이 돼요? CO, Cl2. 이게 뭐가 됩니까? 포스겐이 됩니다. 포스겐. 포스겐이 생성이 된다. 이 정도. 독성가스에서는 키워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생각하시면 된다. 올해는 시험 문제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요. 시아나수소가 나왔습니다. HCN, 시아나수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청산가스라고 합니다. 청산가스. 여기에 보면은 시아나수소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무엇이 함유되어 있어요? 질소. 질소가 함유가 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산화질소, 또 뭐가 있어요?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NH3. 그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라고 하는 놈에서 보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중성대,
또는 뭐 감관계수. 특히 뭐 이 정도만 보고 우리 책 보도록 합시다. 전에 한번 우리 마지막 시간에 잠깐 우리 전체적인 거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연소 생성물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연소 생성물은 일반적으로 연소 가스, 화염, 열, 연기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잘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연소 가스는 연소를 가능하게 하는 가연성 가스, 그죠? 가연성 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독한 독성 가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는 앞서 연소 범위에서 밑줄, 연소 범위에서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죠? 연소 조건에 보면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죠? 연소 조건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연소 범위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험도가 있죠. 그죠? 자, 연소 범위에서 다루었고 여기서는 연소 시 발생하는 독성 가스에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 가스예요. 밑줄 LC 허용 농도 LC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000 ppm 이하인 가스를 우리는 독성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까지예요.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 일산화탄소에서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산화탄소 우측에 가보세요. 우측에 가보시면 이산화탄소의 허용 농도는 얼마가 돼요? 5000 ppm이 됩니다. 그거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5000 ppm. 다시 40페이지로 와서 자 독성이 큰 것으로 분류해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거일 거예요. 아크로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아크로레인. 그 다음이 포스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크로레인, 포스겐이 됩니다. 아크로레인은요 석유, 제품, 수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이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아크로레인, 포스겐 이 두 가지 정도만 밑줄 쳐놓으세요. 자, 첫 번째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수소와 우리가 있는 CH 뭐 이렇게 있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셀룰로스로 구성된 가연 물질인 석유류, 나무, 고무, 종이, 석탄 등이 밑줄, 불완전 여기 불완전 연소 여기만 밑줄 쳐보세요. 독성의 허용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5000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50 ppm이 됩니다. 다 무치, 냄새도 없고요. 맛도 없습니다. 환원성이 강합니다. 일산화탄소는 환원성이 강한 가스로서 상온에서 염소와 작용하여 무슨 가스? 포스겐이 됩니다. 바로 말씀을 드렸죠? CO, C예요. 그래서 포스겐이 생성이 됩니다. 요때 이 포스겐이라는 놈이 어때요? 인체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어때요? 산소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인체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의 운반을 약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질식사 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자, 밑에 그 표도 한번 봐보세요. 표. 자, 사망을 보세요. 사망할 수 있는 거를 보면 0.4에서 1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에서는 어때요? 1분이면 어때요? 사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가스죠?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할 때가 됩니다. 완전 연소. 밑줄. 자,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거. 제가 이산화탄소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질냉피가 됩니다. 그럼 질냉피가 되면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오류위험물의 질식소화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물론 또 소화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 자체는 독성이 거의 없어요. 다량이 존재할 때 사람의 호흡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어때요? 유해가스의 흡입을 증가시키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9%하고 10%만 보세요. 보통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1분 중 1분 그럼 어때요? 사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요 그 범위가 굉장히 크죠. 뭐 9에서 10% 보세요. 9에서 10% 보면 밑줄 쳐놓으세요. 의식불명이 됩니다. 의식불명 9%, 10% 의식불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황화수소가 됩니다. H2에서 황화수소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황산 SO 자, 이게 줄었죠? SO2가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SO2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의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황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황화수소는 밑줄 쳐놓으세요.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보세요. 불완전 연소라는 거는 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불완전 연소. 자, 황화수소도 어때요? 불완전 연소. 이런 형태를 쓸 수 있다. 그죠? 또 불완전 연소라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요? 이산화탄소. 자, 불완전 연소하는 거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황의 독특한 냄새 때문에 결안 썩는 듯한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별표, 결안 썩는 듯한 냄새. 자, 아황산가스는 유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밑줄을 쳐느냐면 유독성이 있어 눈, 호흡기 등의 점막을 상하게 합니다. 눈, 호흡기, 점막, 눈, 호흡기. 자, 다음은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자, 우리 저 앞서서 뭐가 있었어요?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분자식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출제를 할 때 이 문제의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 분자식에 무엇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N이 질소가 함유되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H, CN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산화질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가지의 특징은 여기서는 어때요?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 어때요? 질식사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건 어떻습니까? 결합해서 질식사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 보시면 질소 함유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이 됩니다. 특히 비료 공장,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비료 공장, 냉매 이런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2014년인가 15년도에 우리 구리인가 어디서 그 빙그레 아이스크림 만드는 공장이 있죠? 빙그레 공장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암모니아가 굉장히 많이 누출이 됐었어요. 유출이. 그래서 어때요? 매캐한 냄새들이 완전히 도시 전체를 휘 감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나오고 신고도 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료 공장, 냉매 공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비료 공장이나 냉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부분에서 화재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이런 가스들이 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재로 이어진다면 어때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자, 넘겨서 이제 시아나수소가 나옵니다. 시아나수소는 설명을 드렸죠. 뭐 청산가스, 질소 성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글씨로 불완전 연소할 때 저렇게 불자도 써놨습니다. 독성은 시아나, 이온이 생체 조직 뭐 이런 부분에서 갑니다. 일산화탄소와 달리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 호흡의 저해를 통한 질식을 유발한다. 자, 밑에 보시면 시아나수소의 허용 농도는 10ppm 정도 된다. 그 정도 밑줄 쳐놓으세요. 아크로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CH2, CH, CHO 이렇게 분자식이 되는데요. 밑줄 쳐놓으세요. 석유 제품 아크로레인. 뭐 석유 제품 유지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무엇이 연소할 때 무엇이 나오느냐, 그리고 나오면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허용 농도는 0.1ppm이고요. 10ppm 이상의 농도에서 즉사할 수 있습니다. 무섭죠? 자, 요즘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불화수소가 됩니다. 불화수소. 자, 플로르, 이게 플로르죠. 자, 불화수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불화수소 있고, 세 번째는 염화수소 있어. 불화수소. 염화수소가 있어. 염산. 물과 섞으면 염산이 되죠? 염화수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브롬이죠? 취하수소가 됩니다. 다 뭐와 결합한 거예요? 그죠? 다 수소와 결합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불화, 염화, 취하수소가 되는데, 자 보세요. 불화수소는 합성수지인 불소, 당연히 불소 수지가 되겠죠? 불소 수지가 연소할 때 발생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무엇을? 물에 잘 녹고 부식성이 있으며 인화성 폭발성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물에 잘 녹고 부식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다음 밑줄. 두 번째, 염화수소예요. 염화수소는 그죠? 염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염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PVC, 염화 비닐, PVC 이런 것들이 연소할 때 생성이 됩니다. 또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관련된 부분에서 자, 밑줄 쳐놓으세요. 부식성이 강하며 철근 콘크리트 내에 철근을 녹슬게 한다. 철근. 무엇을 녹슬게 합니까? 염화수소, 철근. 자, 마지막으로 취하수소예요. 자, 취하수소는 요번에 시험 문제가 독성가스에서 또 출제가 된다면 뭐 불화수소 아니면 취하수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불화수소 요즘 뭐 시사성도 있고, 취하수소 같은 경우에는 방염수지류, 방염수지류가 연소할 때, 우리 실내 건축물에서 보면 방염 관련된 물품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 지금 카메라에서도 잡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뭐예요? 필름들이요? 방염 처리된 겁니다.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취하수소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쳐놓으세요. 방염 수질이 등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연소 생성물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스겐, 뭐 11번에 포스겐이 있습니다. 포스겐을 했죠? 자, 포스겐에서 보면 염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PVC라고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C가 뭐예요? 염소 성분이 됩니다. 염소. 그래서 포스겐은 열 가소성 수지인 폴리염화 비닐 PVC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 양은 많지 않다. 자, 산화질소 보시면 질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당연히 질소 성분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이 되며
유독성이 강하며 작은 양의 기체를 흡입하여도 단시간 내에 인체에 치명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독성가스에 관련된 부분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조심스러워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이 외에도 독성가스가 상당히 많겠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이야기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 있어요? 뭐 불화수소, 염화수소, 취화수소.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아크로레인. 그 다음이 뭐예요? 포스겐. 그리고 뭐 시아나수소, 황화수소, 아항산, 가스. 이런 정도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가스들이 무엇이 연소할 때 무엇이 발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징. 분자식에서 보면 이러한 분자식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을 함유하고 있느냐? 이게 다 뭐를 함유하고 있어요? 질소, 질소, 질소가 됩니다. 이것은 황산, 황. 이것은 무엇을? 수소, 수소와 결합되어 있는 불소, 그죠? 염소, 브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CO, 불완전 연소할 때 HCN 잘 기억나죠? 불완전 연소할 때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그죠? 황화, 수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이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